안녕하세요. 요리남입니다. 오늘도 팔란티어에 대한 주식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총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짧은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자막을 나온 것들을 좀 번역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사장으로서 가격에 대해 신경 써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리포터가 물어봤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란티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물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코비드 19 때 백신을 위해서도 많이 쓰여져 왔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필요하게 쓰여져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때마다 미쳤고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알렉스 카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이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팔란티어는 매우 힘든 상황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렉스 카프도 지금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이나, 물론 가격보다는 직원이나 투자자들 모두 케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두 다 직원들과 투자자들 모두 그 알렉스 카프가 보는 몇 년 뒤의 모습을, 팔란티어의 모습을 우리들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몇 년 뒤를 보는 게, 지금 알렉스 카프는 10년이 넘게, 10몇 년, 거의 20년이 가깝게 이 팔란티어를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알렉스 카프도 자기가 갖고 있는 팔란티어의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이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확실한 매출이 보이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팔란티어의 모습이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고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얘기할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스텔란티스와 팔란티오가 계약을 맺은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의 DLENC가 팔란티어랑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기업인지 잘 몰랐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자동차 회사인데 정말 유명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크라이슬러도 있고요. 지프도 있고, 퓨, 퓨젯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우리들이 몇 가지 아는 그런 회사들을 모두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매출이 149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190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유로라는 얘기도 있어서, 유로면 조금 더 많은 200조가 넘겠죠. 그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에서 뉴스에서 보면 이번에 스텔란티스랑 계약을 맺었는데, 파운드리 운영 시스템을 회사에 배치해서 공급망의 성능을 개선하고 차량 품질 향상시키고 배송 가속화, 그리고 마케팅 및 판매 확장을 만들어서 디지털 전환을 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태계랑 14개의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통해서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중앙 운영 체제를 만들고 모든 회사들이 이 중앙 운영 체제를 쓸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통된 그런 정보들을 모든 회사들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더 좋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배송과 서비스를 보장을 해주고 실적 마진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를 든 거는 수십억 대에 연결된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해서 품질 문제를 예측을 하게 해주고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도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란티의 파운드리를 제공을 해주고 스텔란티스가 이득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계약이 너무 좋은 게 페라리랑도 옛날부터 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텔란티스도 팔란티어의 고객이 됐고 무엇보다 나중에는 테슬라도 될 수 있고 뭐 도요타도 될 수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섹터에서 하나하나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의 DL-ENC랑 팔란티어가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DL-ENC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몇 조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인데 뭐 해외 회사들이랑은 좀 다르게 작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 회사들은. 근데 DL-ENC가 건설 쪽 회사더라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뭐 해양 쪽도 조금씩 한국의 해양 쪽에서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투자를 해왔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건설 쪽에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공업 쪽, 건설 쪽, 한국의 이 두 가지 큰 섹터들이 팔란티어와 점점 교류를 맺게 되면 다른 섹터에도 점점 영향이 가고 계약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국도 많은 회사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디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 경영 체계 확립을 나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업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 67개 업무 시스템 데이터를 단일 클라우드로 모아서 통합해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디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팔란티어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디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데이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데이터 기반을 분석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반면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과 이 뉴스들을 보고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보시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좋고 공감하는 시각도 좋으니까 코멘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